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흑백도입니다. 원제 역시 흑백도이고요. 영어명은 The Brave and the Evil. 1971년 작품으로 역시 왕호가 각본과 감독을 맡았고 주연까지 한 작품입니다. 장충, 상관영봉, 묘천, 마준 등이 출연해서 대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덕이 표국의 국주 홍덕이는 국가의 명을 받아 가난으로 시달리는 성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금 50만 냥을 운송하는 중입니다. 표사들은 물론 수레를 끄는 쟁자수들도 지쳤지만 수많은 이재민을 구하기 위해 홍덕이는 일행을 독려하며 계속 전진합니다. 표행이 삼리파를 지날 무렵 흑의를 입은 일단의 무리가 나타나고 한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네 사내가 다가옵니다. 뉘신데 우리 앞길을 막소. 나는 덕이 표국의 홍덕이요. 친구들은 나를 철배창룡이라 부르죠. 가운데 있는 사내가 답합니다. 난 구화산의 조이로요. 황송하게도 흑호체의 조두령이 납셨군요. 여긴 내 아우들이요. 둘째, 도부 이이요. 셋째, 추원수 유표. 넷째, 쾌도수 석배요. 위명쟁쟁한 분들을 뵙게 되니 영광이요. 성미급한 이이요가 소리칩니다. 자, 헛소리 말고 목숨이 아까우면 돈을 내놔라. 홍덕이가 웃음을 지으며 답합니다. 작은 성인을 보이고자 하니 부디 통과시켜주기 바라오. 홍덕이는 부표들을 시켜 조이료에게 적조금 2개가 담긴 상자를 건넵니다. 이는 농림 즉 산적과 표국의 묵계입니다. 농림이 없으면 표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서로 피를 보지 않으면서도 체면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통행세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조이로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습니다. 결국 농림도와 표사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홍덕이는 둘째 이이요와 맞섭니다. 하지만 이이요는 그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본 조이로가 직접 나섭니다. 철편마왕이라는 벼로답게 굵은 쇠몽둥이, 즉 철편을 쓰는 그는 홍덕이와 무공수이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철편에 숨겨둔 쇠, 즉 상대의 무기를 올가매는 장치죠. 쇠로 홍덕이의 환도를 무력화시키고 숨겼던 당금으로 그를 찌릅니다. 홍덕이와 모든 표사들이 쓰러지자 산적들은 돈이 실린 표차를 끌고 산채로 돌아갑니다. 구화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 청양진. 얼핏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무슨 일이 그리 급한지 말을 쏜살같이 몰고 달려갑니다. 자칫하면 길에 있던 아이가 말발굽에 밟힐 뻔했지만 청년은 놀라운 경공으로 아이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말을 탄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려가죠. 다간에 들른 청년은 손님들로부터 말을 몰고 달린 여인이 덕이표국 홍국주의 딸 홍천교로 쌍단검의 명수이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구화산으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여인의 뒤를 쫓다가 노점 주인에게 구화산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구화산에는 산적이 있어 가능하면 가지 마시오. 굳이 가겠다면 길은 2갈래요. 큰 길로 가면 이틀이 걸리고 작은 길은 하루면 갈 수 있어. 그러나 그 길에는 귀신이 나타나는 소문이 있어서 모두 꺼린다오. 청년은 두려움이 없는지 서슴없이 작은 길로 들어섭니다. 밤이 늦어 산중에 폐가에 도착한 청년이 잠을 청하려는데 한 귀퉁이에 있던 관뚜껑이 열리며 뭔가가 튀어나옵니다. 흉측한 얼굴,
기다란 손톱, 웬만하면 놀라 자빠질 귀신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무쇠 같은 주먹과 번개 같은 솜씨로 귀신을 제압합니다. 그는 실은 귀신이 아니라 상인들이 작은 길이 아닌 큰 길로 가도록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던 구화산의 한 졸개였습니다. 한편 청양진에 도착한 홍천교는 말먹이도 주고 자신도 쉴 겸 연례객잔에 묵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귀신을 잡은 청년고수도 같은 곳에 묵지요. 그런데 그 객잔은 흑호체의 연락책인 철산반 정이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이마의 수호들이 홍천교를 습격하지만 청년고수까지 합세하여 그들 모두를 물리칩니다. 두 사람은 정이마로부터 흑호체의 산적들이 내일 정오 청조dun을 지나는 표행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의 정보대로 이튿날 청조dun을 지내는 표행을 흑호체의 비적들이 습격하는데 급히 달려온 홍천교와 청년고수가 표사들을 도와 비적을 물리칩니다. 표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재물도 얼마 되지 않는 터라 두목 조이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셋째 유표와 넷째 석배를 수하들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홍천교와 청년고수의 손에 쓰러지고 맙니다. 표국의 국주가 사의를 표하자 비로소 청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소문난 고수 대도 왕후의 제자 철장강도 백사풍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한 홍랑은 여세를 몰아 산적의 본체에 가서 조이로를 없애자고 하지만 백사풍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만류하죠. 그러나 홍천교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단신으로 흑호체에 잠입합니다. 그러다가 조이로의 수하가 펼치는 화망진에 걸려 사로잡히고 말죠. 백사풍은 급히 대장간으로 달려가 뭔가를 만든 다음 애꾸로 변장하고 산채를 찾아갑니다. 그는 평소부터 조이로를 흠모했다면서 자신도 조두목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무술을 익혔다며 약간의 솜씨를 보입니다. 두 아우를 잃고 전력이 약해진 터라 조이로는 그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날 밤 백사풍은 감옥에 잠입하여 홍천교를 구해 나옵니다. 그러나 뭔가 수상함을 느낀 산적들이 진을 펼치고 있었죠. 두목은 그를 생포하고자 다시 화망진을 발동하지만 백사풍은 비장의 무기 요도로 이를 쉽게 파해합니다. 백사풍의 놀라운 무기에 결코 소홀히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이로가 직접 나서고 두 사람은 생사를 건 대결을 벌입니다. 검은 철편의 위력적인 공세를 무력화시키며 은빛 요도는 도고름 뱀처럼 상대의 요해를 노리고 밀고 밀리는 공방은 동이 터오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최후의 순간 조이로는 숱한 고수를 쓰러뜨렸던 비술, 즉 철편 안에 감춰진 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백사풍 역시 같은 무기를 꺼내어 동일하게도 조이로의 단검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그를 쓰러뜨립니다. 이에는 이로대하라는 이치를 이용하여 같은 무기, 같은 수법으로 괴수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농림과 표곡 그리고 협사가 등장하는 정통 무용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어투의 성공에 힘입은 왕후가 신무기인 요도를 들고 나오는 등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마치 그 톱처럼 탄성이 아주 좋은 재질로 만든 칼을 연검 또는 면도라고 하는데 아주 그 탄성이 좋아서 허리에 두르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허리에 숨긴 칼, 요도, 요리도라고 합니다. 극중에서 왕후가 자신은
대도 왕오의 제자라고 소개하는 장면에서 왕오와 왕후의 발음이 거의 같아서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왕오는 실존 인물로 본명은 왕정의, 회족 출신의 천부적인 실력의 소유자로 산서의 노동에게 도법을 배워 적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청말 무술 변법운동을 지지하던 그는 1900년 외세배척원하는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미영, 독불러 등 연합군이 북경을 침략할 때 의용군으로 참가했다가 잡혀 사형을 당했습니다.